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선무이님. 쌈무이 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 수집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정말 감사 인사드리면서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요번 제보는요, 저희 큰이모와 큰이모부 부부께서 겪으셨던 어떤 불운한 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불운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 네. 네, 그 이야기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이모부께서는 이제 원래 오랫동안 교정직 공무원 일을 하시던 분이세요. 네, 교정직이라고 하면 한 번에 알아듣긴 어렵지만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교도관이셨거든요. 네, 이게 물론 본인은 직업적인 소명의식은 물론 가지고 계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거나 아니면 또 본인도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제 큰이모부 본인께서는 원래 좀 성격이 너그럽고 온화하신 그런 성향이신데 거의 정년에 가깝게 일하시는 동안 스트레스가 좀 심하셨다나 봐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을 퇴직하게 되셨던 날 음, 이제 이모와 논의를 하시고 바다로 이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큰이모와 큰이모부 두 분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아직 없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물려줄 일도 없겠다. 음, 그냥 우리 둘이서 이제 남은 인생 가슴이 시원해지는 바닷가에서 즐겁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큰이모부는 물론 어선을 조그마한 걸 사시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어업을 하실 생각은 아니셨고요. 다만 이제 그냥 항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낚시꾼들, 이제 찾아오는 낚시꾼들을 낚시 포인트에 데려다주고 또 본인도 거기서 함께 낚시를 하시는 등 이제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시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낚시를 하실 겸 또 이제 다음날 낚시꾼들이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포인트를 한번 봐두려고 그 지점으로 가던 도중에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걸 느끼셨대요. 악취요? 네. 음, 이게 주변에 섬이나 아니면 뭐 암초섬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난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이모부께서는 원래 교정직 공무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이제 볼 꼴, 못 볼 꼴 다 겪고 보시면서 살아오신 분이라 여간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차마 그런 큰이모부께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악취였대요. 네. 이게 바닷가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비린내에 덮여서 어지간한 냄새는 다 묻혀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진짜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가 그 냄새를 맡자마자 바다에 토를 하게 됐다라고 그 정도로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낚시는커녕 이제 그 자리에서 10분도 더 버티지 못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요. 네. 네, 원래는 거기에 이제 다음날 낚시꾼들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네, 거길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변경해서 그냥 다른 포인트에 데려다 주셨고요. 문제는 다음번 이제 항해 때 또다시 큰이모부가 그 끔찍한 냄새를 다시 맡게 되셨다는 거예요. 뭐지? 이게 워낙 심하게 불쾌한 냄새기도 했거니와 본인도 다시 맡고 싶지는 않아서 일부러 지난번에 지나갔던 지점을 피해서 갔는데도 그 냄새가 다시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이게 어쩌면 단순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이게 왠지 지난번에 맡았던 그 냄새를 맡았던 장소보다 조금 더 육지에 가까운 방향이었던 것 같다세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육지로 점점 다가오는? 네,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더 육지로 가까워진 거죠. 이제 당연히 그날도 더 버티지 못하시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셨던 큰이모부께서는 바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간쯤까지도 냄새가 이렇게 배 선창에 고인 것처럼 계속 악취의 잔향이 남아서 상당히 괴로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같이 자고 일어나신 큰 이모께서 왠지 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큰 이모부를 붙잡고 뭘 물으시더래요. 네. 자기 혹시 요새 이상한 일 없어? 하고 물어보신 거죠. 이게 알고 보니까 큰 이모께서 그쯤부터 해서 굉장히 이상한 악몽을 꾸고 계셨대요. 예. 이게 꿈이 항상 같은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멀찍이서 큰 이모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고 해요. 네. 꿈속에 큰 이모부가 이렇게 천천히 길을 따라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큰 이모부 뒤에 웬 이상한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빗물을 이렇게 받아 마시는 사람처럼 하늘을 향해서 올린 머리로 입을 쫙 벌리고 양팔은 위로 들어올린 채 무슨 춤을 추는 것처럼 이렇게 흐늘흐늘 흔들고 있는. 약간 그 쇼생크의 탈출 명장면처럼? 네, 그거랑 아주 비슷해요. 아, 네. 이게 큰 이모부께서 꿈속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단지 이제 생긴 것도 그렇고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풍기는 분위기가 너무 끔찍해서 본인이 잠에서 깨고 나신 다음엔 괜히 좀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시더래요. 네. 이게 처음에 한번 꿨을 때는 내가 혹시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악몽을 꾸나 했는데 이게 몇 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꿈에서 보게 되니까 어떤 불안한 징조처럼 느껴지신 거죠. 그러니까 같은 꿈을 계속 꾸게 되면 좀 찝찝하죠. 네. 네. 그리고 이 꿈 얘기를 들으셨을 때 큰 이모부는 순간 바다 위에서 맡았던 그 악취가 떠오르셨다고 해요. 왠지는 모르지만 육지 쪽으로 좀 가까워졌던 지난번에 그 악취가. 네. 혹시 이게 육지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이모의 꿈속에서처럼 날 따라오고 있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셨다나 봐요.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런 꿈을 이제 처음으로 꾸게 되셨던 날짜랑 큰 이모부가 처음 그 바다 위에서 악취를 맡았던 날짜, 이 두 날짜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도 했고요. 이게 물론 너무 좀 연관성이 없는 얘기니까 큰 이모부께서는 당장 그런 말씀을 이모한테 이제 하시진 않으시고 그냥 아니 나 요즘 별일 없어 하고 그냥 넘어가셨대요. 네. 문제는 이제 다음번 낚시꾼들을 대동하고 조출을 그러니까 낚시를 나가셨을 때 일어났다고 해요. 네. 친분이 있던 낚시꾼 분들이 이제 때마침 시간이 나서 찾아왔는데 혹시 근처에 괜찮은 곳 없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네. 그쯤에서는 이제 큰 이모부도 본인도 이제 낚시를 굉장히 즐기게 되신 상황이라 아껴뒀던 포인트가 한 곳 있었대요. 암초섬 하나가. 네, 거기를 안내해 주기로 하셨답니다.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좀 새벽같이 배를 띄우고 그 암초섬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또 그 악취를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명백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육지 쪽에 가까워진 상황이었고요. 네. 이게 큰 이모부가 본인만 맡으신 거면 상관없는데 같이 이제 낚시를 하려고 배에 타고 있던 낚시꾼들도 갑자기 그 냄새를 맡고서 괴로워할 정도로 심한 냄새. 이제 그때서야 이 큰 이모부는 이 냄새가 절대로 예사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물론 큰 이모가 꾸셨던 그 꿈도 아마 연관이 없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셨다나 봐요. 그 뒤로도 조출을 나가실 때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끔은 사나흘에 한 번씩 냄새를 맡게 되셨고 큰 이모부의 예상이 불행하게도 잘 들어맞아서 악취가 점점 큰 이모부의 해로를 따라서 육지로 접근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거의 배를 띄우고 얼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된 거죠. 연안까지 근접했네요. 네, 거의 다가온 거죠. 근데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잖아요. 그쵸. 이게 혹시 뭐 해적가스 같은 건가? 생각도 해보셨는데 그걸로는 이게 이런 냄새가 날 것 같지는 않으시더래요.
당연히 다른 어선 주인분들, 선장님들이나 주민들도 금시초문이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이 일을 상담할 사람이 없으셨던 크리모부는 근처에 사시던 어촌 계장님한테 이 일을 물어보기로 하셨다고 해요. 애초에 좀 한적하게 살기로 마음먹고 내려간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깡촌 시골 어촌이었대요. 그래서 뭐 딱히 경제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수협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이제 개를 돌려가면서 목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을 이장님께서 어촌계 계장, 계주라고 하죠, 옛날 말로. 네네. 네, 계주 역할도 하고 계셨고요. 평소에 낚시꾼들을 데리고 조업을 나가려면 항상 보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자주 얼굴을 뵙던 분이라 이 계장님이 반갑게 이모부를 맞이하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모부는 그때까지 겪었던 일들, 악취가 났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걸 다 말씀을 드리고 혹시 바다에서 계장님도 이런 심한 악취를 맡으신 적이 있냐, 아니면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냐 하고 물어보셨대요. 네. 근데 계장님도 딱히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시는 거예요. 짐작가는 바도 그다지 없고요. 다만 이게 크리모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진지하고 또 걱정되는 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자기가 한번 알아보겠다. 해경 쪽에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악취를 맡은 위치가 어디쯤이냐고 물어보셨대요. 네. 그리고 이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얼마 뒤에 일의 전말이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오. 크리모부가 마지막으로 악취를 맡았던, 그러니까 연안 근처의 바다, 네. 거기 윗바닥에서 드럼통이 발견됐대요. 어떤 드럼통이냐면 안에 이제 콘크리트랑 시체가 들어있는.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붙인 그 드럼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시체를 드럼통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놨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단단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이 워낙에 밀봉되어 있는데 시체는 부패하다 보니까 가스가 점점 차오른 거예요. 시체 내부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떤 우연한 계기로 콘크리트를 부수기 시작한 거죠. 균열이 생길 거니까. 네. 이게 그 압력을 못 이기고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게 마침내 위쪽이 거의 터져나가듯이 깨진 결과 안에 고여있던 가스가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그게 해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냄새가. 네. 결국 크리모부가 맡으셨던 그 엄청난 악취는 어쩌면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콘크리트 안쪽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던 시체의 부패 취였던 거예요. 경찰 감식 결과로는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자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체는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썩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패취 자체가 나는 건 이상한 일은 아니래요. 다만 이게 물속에서 깨지고 처음 한번 터진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 냄새가 날 수가 없대요. 그러게요. 그 물속에 있는 건데. 그렇죠. 물속에 있는 데다가 그 전까지는 아예 시체만 썩느라고 가스가 고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다 보니까 가스가 고일 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콘크리트가 깨져나갔다고 했지만 그건 위쪽 부분만 한정된 얘기고 드럼통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시체가 완전히 파헤쳐진 건 아닌 그 정도로 영양이 남아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잠잠한 해류로는 연안까지 밀려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굴러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해도라고 해서 이제 바다의 지도를 보고서 냄새를 맡았던 위치를 날짜순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처음 맡았던 위치에서 거의 직선에 가깝게 어촌으로 다가오고 있던 거예요. 명백히 좀 이상한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 전말을 알게 되신 다음에 크리모부가 소름이 끼쳤던 게 뭐냐면 크리모의 꿈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시더래요. 네. 그 왜 꿈속에서 크니모브 뒤를 따라온다는 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팔을 뻗은 채로 흐느적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드럼통에 담긴 시신을 연상하게 했던 거죠. 아, 그 자세가 혹시 그랬나요? 그 전까지는 전달을 못 받으셨다는데 만약에 드럼통에 잠겨있던 시체가 위쪽이 터져나간 채로 발견이 됐다면 분명히 그런 자세가 되리라고 연상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입을 위쪽을 벌리고 향해서. 하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꿈속에서 크니모브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는 게 어쩌면 이게 바닷속에서 깬 시체가 때마침 위를 지나가고 있던 크니모브 배를 부표나 어떤 이정표로 삼아서 해저를 이렇게 쿵쿵 이동해오는 광경이 상상이 되니까 두 분 모두 좀 상당한 심적인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무당도 물론 찾아가 보셨는데 그 무당이 하는 말로는 이게 딱히 붙거나 뭐 매이거나 그러니까 크니모브한테 이 귀신이 들린다고 하죠. 네. 네,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좀 깨름칙하거나 그러면 현관 근처에 그냥 소금 좀 뿌려두고 대신 원래 귀가하던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집 주변에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고 네,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흐느적거린다는 그 표현에서 약간 네. 바다에 그 드럼통이 둥둥 떠다니는 물살을 따라서 해수면 아래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팔을 위로 향한 시체가 흐느적 움직이는 그 광경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셨다더라고요. 네, 저도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야, 무슨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드럼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게 진짜 소름 돋기도 하고 그쵸. 그 망자가 자신의 시신을 마치 거두어 달라는 듯이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해요.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때까지 찾아지지 않은 자신의 몸을 좀 발견해 달라고. 근데 도대체 어떤 사정으로 그런 식으로 됐는지 정말 끔찍하네요. 그쵸. 이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또 저질러져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참 끔찍하죠. 그 보통 영화에서나 보면 아주 그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서 그런 처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신세계나 뭐 그런 영화에서 보면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드럼통을 처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연안까지 떠내려왔다는 거는 좀 의문이네요. 그쵸. 이게 연안까지 오기보다 차라리 그 자리에 가라앉아 있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쵸. 보통 그렇게 처리되라고 깊은 바다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연안까지 밀려왔다니 참 신기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혹시나 바다에서 평생 맡아보지 못했던 그런 악취를 경험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님. 좋은 밤 되세요. 네. 네.